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규동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기다렸던 모델을 만나보실 텐데요. 랜드로버의 정말 아이코닉한 모델 디펜더. 사실 디펜더는 디펜더 110을 이미 우리가 만나봤었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게 디펜더 90입니다. 디펜더 90, 디펜더 90. 네, 오늘은 정말 아이코닉한 디펜더 중에서도 차가 정말 작고 빵빵하고 그리고 극강의 오프로드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디펜더 90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랜드로버 디펜더는 그 자체로 랜드로버입니다. 랜드로버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던 모델이 그냥 이제 나중에 가서 이름을 시리즈 1, 2 이렇게 붙였는데 그 모델이 지금의 이제 디펜더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디펜더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차체가 이제 긴 차, 짧은 차 이렇게 해서 디펜더 110 그리고 디펜더 90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완전 풀 체인지 된, 그러니까 완전 새롭게 개발된 이 디펜더는 디펜더가 신형으로 출시가 되면서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 디펜더의 110, 90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휠 베이스가 110은 휠 베이스가 110인치 그리고 90은 휠 베이스가 90인치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차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 110은 뭐 휠베이스가 거의 120인치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만나보신 이 디펜더 90만 하더라도 실제 휠베이스는 한 102인치 가까이 101.8인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110, 90이라는 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차라리 그냥 디펜더 120 디펜더 100 이렇게 불렀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K3를 K8로 부르고 또 그 SM5를 SM6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랜드로버 매니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110, 90이라는 그 숫자가 아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모델로 디펜더 90이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뭐 디자인은 진짜 너무너무 예뻐 가지고 이미 디펜더 110에서 만나봤던 그 디자인이랑 뭐 똑같습니다. 뒷부분이 싹둑 잘려 있다라는 것 말고는 뭐 사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선 사이즈 먼저 살펴보면 자, 요게 휠 베이스가 2587mm예요. 그러면 26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생각나느냐면 현대 i30가 휠 베이스가 26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휠 베이스가 i30보다도 더 짧고 실제 차 길이도 i30보다도 짧아요. 물론 이제 여기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 가지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합치면 i30보다 길지만 실제로 차체 길이만 따지고 보면 이게 i30보다 휠 베이스도 조금 작고 길이도 조금 작은 사이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i30만한 차를 이렇게 키를 키우고 아주 막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터프하게 오프로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델이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휠 베이스가 진짜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뒤 오버행도 진짜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각이랑 이탈 각 자체도 엄청 잘 나오고 그리고 이 램프 각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건 뭐 오프로드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성능을 나타낼 거라는 걸 막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이코닉한 모델 하면 사실은 이제 랭글러랑 G바겐 이런 모델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랭글러랑 한번 비교해 보면 랭글러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랭글러 그 투도어 모델에 비해서 차체가 조금 더 크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랭글러랑 조금 비슷한 정도의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디펜더가 90을 출시하면서 요게 이제 D250 모델 SE 트림인데요. 여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어요.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게 되면 최저 지상구가 최대 291mm까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웬만한 언덕 뭐 이런 것들도 막 바위 이런 것도 넘어가기 정말 수월할 텐데
지금 이제 요거는 워낙 휠 베이스도 짧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오프로드 실력에서는 진짜 어디 빠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 지상고가 225mm예요. 225mm 그러면 랜드로버 모델들 에어 서스펜션 있는 모델들 기본이 21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보들보다는 최저 지상고를 좀 더 높여놨다. 랭글러로 따지면 지금 JL은 최저 지상고 좀 더 많이 올라갔고요. 예전에 JK 같은 경우에 얘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체 사이즈나 어떤 하체 이런 느낌에서는 랭글러 JK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특이한 게 이게 그 물에 들어갔을 때 도하 깊이 있잖아요. 강을 건널 수 있는 깊이가 그 디펜더 110의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가 최대 도강 깊이가 90cm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데도 지금 도강 깊이가 85cm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에어 인테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은 조금 더 높게 설정해 놓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차도 지금 도강 깊이가 85cm 정도는 되더라. 에어 서스펜션이 없지만 최저 지상고가 충분히 높고 휠 베이스가 짧아서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극강의 오프로드를 체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요. 자, 디자인은 디펜더 90라고 해서 110이랑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쁘죠. 야, 요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요 동그란 요런 아이코닉한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정말 볼드한 느낌의 이 범퍼, 그리고 본네트 위에 여기 요 발판처럼 만들어 놓은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쪽 블룩한 팬더, 이런 부분들 진짜 정말 아이코닉한데, 어쨌거나 앞모습에서는 디펜더 110 이미 만나봤던 그 110 모델이랑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옆으로 돌아오게 되면 확 달라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와, 진짜 이 랭글러 숏바디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늘 봤었는데 이 디펜더 90은 진짜 짧아 보이네요. 이게 얼마나 강력할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뒤를 그냥 칼로 그냥 싹둑 잘라 버려 가지고, 이런 느낌도. 근데 이게 좀 차체가 길었을 때는 긴 상태에서 싹둑 자르니까 비례가 나름 굉장히 예뻤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짧은데 싹둑 자르고 지붕은 그대로 쭉 유지가 되다 보니까 좀 뒤가 조금 뚱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디펜더는 이 90의 이 스타일 자체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지금 SE 트림에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가 굿이어의 올트레인 어드벤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55에 60, 20. 올트레인인데도 이게 상당히 좀 터프해 보이죠. 자, 뒷모습도 디펜더 110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뒷모습도 똑같은 거여서 중간에 바디만 짧아졌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죠. 와, 뒷모습도 이런 것들 진짜, 이런 게 디자인이지, 그죠? 와, 진짜 디자인은 대박이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도어가 옆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자, 이게 이제 디펜더 90 모델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요 정도의 화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요거 말고는 한번 눕혀보면 이렇게 해서 눕히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눕히면 요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바닥이 평평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공간도 아주 넓진 않고, 그렇지만 뭐 급하게 짐 같은 거 실을 수 있는 정도로만. 네, 아무래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220V 외부 아울렛 같은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창이 뚫려 있어서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있는 알파인 창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뒷좌석에도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아침에 8시부터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해 보는데, 근데도
진짜 높네요. 완전 극한 직업이야 이거. 자, 뒷좌석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로 이게 시트를 앞으로 당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리면 네, 이렇게 해서 2열에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닫게 되면 이게 거의 운전석 위치를 제대로 잡더라도 2열 공간은 사실 충분합니다. 지금 무릎 공간이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큼의 지금 여유로운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열 공간도 이렇게 타고 내리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공간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4명이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승객석 공간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화물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뒤에도 USB-C 타입 2개랑 시거잭 2개랑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알파인 창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디펜더는 지난번 원텐도 그렇지만 요 뒷모습 요 각도에서 봤을 때 진짜 이 차의 아이코닉한 면이 제대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더 이 90은 특히 더 요 각도에서 봤을 때 차체가 굉장히 짧으면서 뒤를 싹둑 잘라낸 느낌이 이렇게 보면 진짜 멋있죠. 요거는 진짜 첩보 영화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진짜. 특히나 이 뒤에 잘라진 단면이 이게 사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수직보다는 앞쪽으로 사실 약간 기울어 있거든요. 근데 요 각도에서 보면 이게 뒤로 기울어진 듯한 느낌도 들어요. 약간 착시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잘라낸 단면 자체가 아이코닉하게 보이는 게 와, 요 각도는 진짜 멋지네요. 그죠? 특히나 이 컬러, 와, 이 컬러의 요 각도에서 보는 이거는 진짜 007 영화에 나와야 되는 그 포즈예요, 진짜. 와. 자, 이번에 디펜더 90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차체 사이즈가 작은 차가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엔진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디펜더의 D250이거든요. 근데 요게 기존에는 D240이 있었죠. 그래서 240이 250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크게 바뀐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240, 250 요거는 최고 출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40마력이었던 게 250마력으로 바뀌었는데 엔진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4기통 2.0의 240마력이었거든요. 그동안 인제니움이라고 불렀던 그 엔진 4기통 2.0의 240마력이었는데 요거는 250마력으로 출력은 불과 10마력 밖에 안 올랐지만 토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43.9였었는데 지금은 58.1, 그러니까 거의 한 14, 15 정도가 오른 거죠. 야, 이게 불과 출력은 10마력 밖에 안 되는데 토크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차체도 요게 기존에 시승했던 게 110의 240마력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90이니까 차체도 훨씬 작고 가볍잖아요. 근데 토크가 거의 15 정도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와, 이게 엄청나게 경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로백 같은 경우도 기존에 탔던 110 240이 제로백이 9.1초였는데 얘는 8초. 제로백 8초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7초면 진짜 짜릿하고 8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빠른데 지금 얘는 제로백도 8초인데 실제로 타보면 제로백 못지않게 몸놀림 자체가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기존 디펜더랑 똑같습니다. 디펜더의 인테리어는 지금 봐도 진짜 멋지네요. 특히나 이 터프함이 정말 많이 강조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 차체의 이런 크로스 카빔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진짜 터프한 느낌을 굉장히 잘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용이 됐고요. 또 도어에도 이 느낌이 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모니터, 계기판 이쪽에 모니터 이런 부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오프로드와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도 있고 이제 각도라든가
앞뒤 디퍼렌셜 그리고 뒤쪽 좌우 디퍼렌셜 잠기는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웨이드 센싱이라고 해서 도강할 때 도강 깊이를 보여주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최대 0.8m라고 적혀 있는데 또 제원표에 보면은 850mm 0.85m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터프한 느낌을 잘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센터 콘솔 안에는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좀 미지근한 물을 여기 넣어놓고 냉장고를 켜놔봤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 시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C가잭, C타입이랑 일반 USB랑 말이에요. 여기도 USB도 있고요. 오디오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직경이 좀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좀 큼지막하고 터프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동 8단 변속기는 전자식 변속기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게 직렬 6기통 3.0으로 바뀌면서 출력은 10마력밖에 안 올라갔는데 토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크가 58.1이나 되다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물론 이제 디펜더 110에 비해서 차가 더 작고 가벼워진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엔진의 토크가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처음 딱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가뿐하게 출발이 돼요. 이게 처음 딱 타는 순간 이게 실제로 엔진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타셔도 대번 느낄 수 있을 만큼 힘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기존의 디펜더도 사실 승차감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데요. 차체가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아진 만큼 이게 휠베이스가 짧은 차랑 긴 차랑 승차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휠베이스가 짧아진 만큼 조금은 더 터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승차감 면에서는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다만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디펜더 110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거에 비하면 조금은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단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짧은 만큼 아무래도 이 앞뒤로 요철을 타는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숏휠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은 전혀 느끼기 힘듭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도 상당히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소리 4기통 소리랑 6기통 소리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직렬 6기통이라 회전이 매끄럽기도 하지만 사운드도 엄청 매끄러워요. 이게 지금 디젤인데 사운드가 엄청 매끄러워요. 이야, 이거 디젤 느낌 진짜 아니죠. 자,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요. 사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거든요. 서스펜션은. 그래서 서스펜션에서는 뭐 단단함이 조절이 되진 않는데 근데 지금 힘이 진짜 좋긴 좋구나. 그리고 차가 길이가 짧은 만큼 굉장히 경쾌한 느낌도 있네요. 예. 아무래도 차가 길면 뒤가 따라오는 느낌이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이 차는 굉장히 가볍게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속기를 스포츠 모드에 두고 수동 모드를 써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프트 패널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어 레버를 앞으로 밀면 마이너스여서 이것도 상당히 스포티한 세팅입니다. 근데 확실히 키가 커서 롤은 많이 있어요. 자, 기어를 내리고 근데 지금 이게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전자장비가 굉장히 일찍 들어와요. 굉장히 일찍 ESP가 들어오면서 출력 제어를 해버렸다 보니까 코너에서 밀어붙여 보려고 해도 밀어붙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의 성격 자체가 이 차는 뭐 스포티하게 온로드를 특히 와인딩을 주행하기에는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힘은 진짜 여유가 있네요. 디젤인데도 그래도 회전수 보정을 꽤 해주네요. 지금 자동 8단 변속기가 속도를 줄이면서 앞으로 밀면 회전수 보정. 회전수 보정을 뭐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는구나. 회전수 보정은 조금 해줍니다. 근데 롤이 크긴 크구나.
네, 확실히 이 디펜더 90의 D250은 차체가 짧은 만큼 거기에서 오는 경쾌함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엔진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다 보니까 차체의 거동은 확실히 경쾌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키가 있다 보니까 코너에서 막 밀어붙이면서 타기에는 전자장비도 좀 일찍 개입하고 또 롤도 좀 큰 편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집어 던지는 건 무리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디펜더 90은 확실히 투도어의 경쾌한 맛이 분명히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투도어를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한다든가 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포도 디펜더 110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젊은 분들 중에서 좀 더 개성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이 디펜더 90을 선택하실 거고, 그리고 또 극강의 오프로드 성능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차를 선택하실 텐데, 어쨌거나 이 차는 이 차 나름대로 굉장히 경쾌한 매력이 있더라. 그 부분은 뭐 확실하네요. 재밌습니다. 네, 사실 이 차는 본격적으로 정말 터프한 길도 갈 수 있는 차이긴 합니다만, 가볍게 임도만 한번 좀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데 이런 데를 일부러 골라서 들어가도 다리가 일부러 약 구덩이 있는 데로 막 들어가 보는 거죠. 야, 그리고 뭐 경사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그럼 터레인 리스폰스를 뭘로 할까? 진흙, 잔디, 자갈, 눈길 뭐 이 정도로만 하고 가겠습니다. 야, 차차차차차. 그리고 차가 짧은 만큼 회전 반경도 상당히 좁아 가지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유턴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회전 반경이 짧기도 하지만, 또 이런 산길에서는 또 회전 반경이 길면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임도 뭐 요런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차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임도입니다. 자, 이게 뭐 아주 험한 길은 아니어도 이런 정도의 임도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는 그냥 쌍용차는 사실 들어오기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뭐 디펜더한테 이 정도는 뭐 그냥 껌이지요. 근데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거 자체가 그냥 행복인 거죠. 뭐 여기는 뭐 터레인 리스폰스 같은 거 굳이 뭐 변환 같은 거 안 해도 그렇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길인데, 가끔 가다가 지금 이런 길들이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오고 하면 움푹움푹 파인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들도 뭐 디펜더 정도 되면 잘 지나갈 수 있죠. 자, 지금 이게 이제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사이트 뷰인데요. 이게 도로 이 밑에 지금 차가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 아래쪽으로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물론 여기 완전 실시간은 사실 좀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마치 본네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에 바위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약간 언덕에서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아래쪽을 카메라가 비춰주니까 도로 지형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지금 여기도 옆에 지금 이제 골이 푹 파져 있거든요. 이런 길 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오프로드 설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뒤도 디퍼렌셜이 잠겨 있고 뒤쪽 좌우도 지금 디퍼렌셜이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터레인 리스폰스는 지금 모래를 선택해서 가볍게 모래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가지고, 오이씨, 오이고 엄청 쉽게 올라오네.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갔는데도 뭐 기본적으로 워낙 지상고도 높고 터레인 자체가 뭐 좋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모래도 여기 상당히 깊은 모래밭인데도 여기도 뭐 무리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디펜더한테 뭐 이런 거는 그냥 껌이죠. 지금 핸들을 이만큼 꺾었는데 지금 앞으로 방향을 못 가고 있죠. 그게 이제 모래가 골이 깊고 하니까 지금 언덕 위로도 올라가 보는데, 근데 뭐 역시나 이 정도는 뭐 디펜더한테는 너무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주 완전히 지금 자갈로만 덮인 길이 있는데, 이런 길도 사실 지상고가 높지 않으면, 그리고 타이어 자체가 또 어느 정도 터레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타이어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요. 역시나 디펜더한테는 뭐 그래도 자갈이니까 터레인을, 아이고, 자갈 모드로 지나 잔디 자갈 있는 길. 자, 여기는 배가 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로 그냥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재미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일이죠. 와, 여기 바위 조심. 그리고 앞에도 바위 조심. 오케이. 오케이. 저기는 지나갈 수가 있겠죠? 조심조심. 아이씨. 옳지, 옳지. 됐어. 네,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만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하나, 둘, 셋. 이게 제로백이 8초라고 하긴 하는데 8초는 좀 넘는 것 같죠. 예. 아무래도 이제 조건을 잘 맞췄을 때 이제 8초라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조금 빠르다고 하더라도 차가 아무래도 크고 또 지상고도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강력하게 가속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기존의 그 디펜더 110의 D240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경쾌한 느낌은 강합니다. 가속도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가고요. 중속에서 생각보다 가속이 잘 되네요. 속도가 꾸준하게 잘 올라가 줍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노면에 따라서는 약간 앞뒤로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도 거의 없고, 그래서 노면을 타는 느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차가 극강의 오프로드 실력을 갖고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온로드에서도 승차감이 아주 좋다, 장거리 주행에도 아주 적합한 모델이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디펜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오프로드 실력만 따지면 아무래도 랭글러가 한 수 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생긴 것부터가, 그 차는 이 차도 터프하게 생겼지만 걔는 또 더하잖아, 그죠? 그런데다가 걔 같은 경우에 이제 앞뒤 좌우 디퍼런셜까지 다 잠글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극강의 오프로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보다 분명히 한 수 위인 건 사실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랭글러가 지금은 온로드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 차는 뭐 장거리 여행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 타이어가 올터레인이긴 하지만 이게 올터레인 어드벤처여 가지고요, 패턴도 보셨던 것처럼 꽤 터프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온로드에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부분들은 좀 들어와요. 아무래도 이 면적이 넓잖아요. 각이 빡빡빡 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바람 소리도 조금씩 들어오고, 그런 반면에 또 방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노면 소음도 크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
바람 소리가 조금 있는 정도, 그거 외에는 방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고속에서도 직진 안정성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차가 크고 짧은 거 생각해보면 와, 이거 상당히 안정성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닥쳐서 급차선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게 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휘청하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로를 따라서 가주는 기능은 없고, 차로를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나지 않도록 핸들을 안쪽으로 감아주는 그 기능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보면 뭐 잘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핸들을 놓고 있으면 이쪽에서 차로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준다는 거죠.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까지는 해주지만 이쪽도 그렇죠. 막 감아주죠. 감아주긴 하는데 경고등이 막 강하게 뜨네요. 네. 그래서 뭐 차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막아주는 데까지는 되긴 하지만,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차로 유지해주는 그 기능까지는 없어서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그리고 뭐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텐이랑 사실 같은데, 차 가격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하죠. 적어도 뭐 이 차가 오프로드임을 생각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뭐 차로 유지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통풍 시트 정도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부분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죠. 그 다음에 승차감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 차가 극강의 오프로드 머신임에도 불구하고 온로드에서 장거리 주행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정말 큰 매력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디오는 메리디안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아의 K8에도 적용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K8에서 정말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줬는데요. 이번에 디펜더 90에 장착된 메리디안은 솔직히 말하면 K8에 장착됐던 것만큼 감동적이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공간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스피커 개수나 그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메리디안이 기본적으로 스피커 자체의 음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긴 한데, 어딘가 좀 풍성함,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지는 느낌이어서, 아무래도 차 자체가 여기 뭐 완전 오디오를 아주 즐기는 그런 모델은 아니라고 본다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여행하면서 듣기에는 뭐 충분히 괜찮은 그런 정도의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펜더 90 2021년형 SE 트림을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디펜더는 그 이름만으로도 아이콘이죠. 정말 아이코닉한 디자인에다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오프로드 성능을 겸비를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드림카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신형 디펜더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 또 첨단 장비들 다 집어넣고 또 모노코크 바디로 바꿨음에도 기존 프레임 바디보다도 차체 비틀림 강성이 3배 이상 더 높다, 뭐 이렇게도 발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디펜더는 정말 매력적인 모델인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또 실제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랜드로버 내에서도 또 디스커버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더 아이코닉한 디펜더 90을 시승을 했는데, 일단 차체가 짧아지고 디자인 자체가 워낙 유니크하다 보니까 사실 개성적인 측면에서는 110보다도 디펜더 90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차체도 훨씬 더 경쾌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1년형으로 바뀌면서 엔진도 기존의 4기통 2.0 D240에서 6기통 3.0 D250으로 바뀌어가지고 힘도 훨씬 더 강력하고 여유가 있어지고 훨씬 더 매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디펜더 90의 D250만 하더라도 매력은 정말 매력적인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랜드로버다 보니까 가격이 워낙 비싸죠. 지금 90의 SE 트림이 9,29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에어 서스펜션도 빠졌고, 뭐 통풍 시트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차로 유지 이런 기능들도 사실 또 빠졌고, 터레인 리스폰스도 디펜더 110에는 터레인 리스폰스 2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90에는 터레인 리스폰스 그냥 1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일부 옵션들을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디펜더 110보다 가격이 한 820만 원 정도 더 싸긴 하거든요. 사실 820만 원, 9천만 원대에서 820만 원, 물론 이제 1억을 올라가 버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터레인 리스폰스, 사실 터레인 리스폰스는 뭐 2도 좋긴 한데 1만 해도 사실 좋긴 해서 그거는 뭐 크게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 승차감에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차체도 더 커지면 그러면 820만 원에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가격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뭐 4인 가족이 좀 더 편하게 여행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원텐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 좀 감수하고라도 좀 더 경쾌하면서 훨씬 더 아이코닉한 이런 면들을 즐기려고 하시는 개성이 강하신 분들은 또 그냥 90을 선택을 하시겠죠. 뭐 그렇지만 가격과 상품성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90보다는 110이 조금 더 상품성 면에서는 좀 더 높지 않나, 820만 원 정도 한다면 그냥 차라리 110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90이 더 땡기긴 해요. 90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죠. 디펜더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사실 웬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어서 참 많은 고민이 되는 모델이네요. 결국은 이제 또 드림카로 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끝으로 뭐 짧게 여담을 하나 하자면,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관련된 영화가 있습니다. 뭐 다이애나비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떤 심경 이런 부분을 영화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 혼자서 디펜더를 타고,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디펜더 110을 타고 사냥을 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아, 디펜더는 저런 차구나. 여왕도 심지어는 여성인 여왕조차도 편하게 그냥 몰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사색을 즐기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언제든지 타고 나갈 수 있는 차, 영국 왕실에서조차도 사용하는 차, 그 차가 바로 디펜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영화의 주제랑은 살짝 벗어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디펜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번에 이 신형 디펜더도 아이코닉한 면에서 분명히 현대적인 디펜더이긴 하지만 아이코닉한 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드림카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